자, 오늘도 이제 몇 가지 뉴스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지만, 물음표를 항상 던지시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그 뉴스에 숨겨진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파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약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시세가 하락을 하니까 신념이나 확신이 점점 하향하고 있는, 그리고 지쳐가는 우리 대중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위믹스 코인, 위메이드 뭐 이 회사에 관해서 이제 먼저 서두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대표적인 뒤통수죠. 예. 이 코인에 이제 많은 대중 투자자들이,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통수를 맞았죠. 작년 말까지만 해도 다 망해가는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디어를 보고 얘기를 했었고, 그 말을 듣고 200원에 매도를 해서, 예, 전부 다 이제 손절을 했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거는 사실 손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 만 원이 넘는 가격에 산 거를 200원에 팔았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손절의 의미도 아니죠. 그냥, 예. 근데 어쨌건 뭐 이 얘기가, 이것도 이 코인도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야 끝난다고 제가 항상 코인 시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업비트, 예? 그 전에 이제 빗썸, 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상패 공정이 제소를 취소했다. 이 의미가, 이 기사가 나왔다는 의미는 이 상장에 더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려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제재와 사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예요. 이거는 위믹스 코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예, 관련돼서 뉴스를 많이 보시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고, 거기다가 또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위메이드 대표 FPS, 그러니까 뭐 총게임 같은 거죠. 나올까 자회사 디스민즈워 개발 착수. 자, 계속 하나하나 이제 호재거리. 그래도 아마를 넘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연달아서 아마 호재가 발표될 가능성이 뭐 높아요. 제가 알기로 3천 몇백 원인가 올라갔다가 지금 2,300원인가 2,400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하여튼 뭐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 대표분이 대중의 뭐 어떤 그 행위로, 예, 뭐 대표분과 뭐 이사진의 종합적인 결론과 로드맵에 의해서 대중 투자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상당히 똑똑한, 상당히 스마트한 그런 분들인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예, 어쨌건 뭐 그거는 위믹스뿐만 아니라 여기도 다 이제 이 숫자가 모든 걸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뭐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 22,000달러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현재 와중에서, 리플은 뭐 소송 승소에 관해서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뭐 희망회로를 돌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몇 푼 투자해서 이 코인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서 많은 수익을, 큰 수익을 당장에 거둘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생뚱맞잖아요. 비트코인 빠지는데 얘만 또 이렇게, 예? 참, 예. 거기다가 이더리움도 상하이 하드포크가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데 상하이 하드포크 되면 이더리움 폭락할 거야. 뭐 몇 개죠? 1,500만 개인가? 예. 이거 뭐 시장에 쏟아지면 뭐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150만 개인가? 그런 얘기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뉴스가 나오면 그런 거를 전부 다 필터링을 좀 하시면서 물음표를 두 개, 세 개 던지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뒤통수를 안 당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믹스를 항상 이제 앞에다 깔아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것도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경기 엄청 좋은데? 지금 현재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높아.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0.25가 아니라 0.5%를 해야 돼. 이 발언 자체가
시장을 찬물에 일 끼얹고 거기다가 더 여기다가 한 번이 아니라 뭐 곱하기 두 번, 세 번 계속 올릴 수도 있어. 이 얘기를 강경하게 지금 계속 발언을 하죠. 금리 인상 발표 전에 더 강력한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거기에는 더 큰 뒤통수가 나옵니다. 네.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이 3월 9일 날인데 더 강력한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그거를 좀 필터링을 더 확실히 해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아 좋댔다. 2023년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은 $10,000가 갈 거고 주식시장도 더 이상의 상승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작년 말에 좀 지지부진하거나 이럴 때 1월 달부터 대폭락장이 옵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지금 또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야.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야.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기 균형을 잡으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돼요. 자, 대만도 유럽도 미국 반도체법 정말 너무한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기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뭐 중국이 뭐 반도체에 관해서 인프라 확장하는 거에 관해서 뭐 유럽에 뭐 네덜란드나 이런 국가들 특히나 이제 대만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너무 타이트하게 대만 TSMC에 관해서 너무 강경하게 이제 조여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법안만 계속 발언을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럼 여기 이거랑 중국이랑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뉴스가 100% 진실을 얘기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국 편이 아니에요. 저는 짜장 탕수육 좋아하지만 제가 공산당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 어디까지나 그냥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로 중국의 성장에 관해서 그리고 거대 자본 세력이 왜 미국이 아니라 G7을 필두로 한 선진국이 아니라 왜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로 에너지를 이동시켰나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상장정책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눠 옥석 가리기로 업비트와 차별화. 그래서 뭐 지금 빗썸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BTC 마켓, BTC에 페어되어 있는 코인들을 추려서 여기서 원화마켓으로 이동시킬 거다. 그래서 코인들을 대거 상장시킬 거다. 빗썸이 코인을 대거 상장시킨다는 의미는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올 때 이걸 하죠.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죠. 대거 상장을 해서 폭등을 시켜야 많은 대중들이 그걸 보고 불나방같이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겠죠. 여기는 빗썸은 이제 많은 수수료를 먹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이런 플랜도 발표를 하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땐 이런 플랜 자체가 없죠. 그러면 과연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 이것도 그냥 긍정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GBTC 할인율 뭐 실버게이트 리드가 주식 하락으로 뭐 비트코인 거래가 뭐 22,000달러 그래서 지금 35%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47%까지 GBTC 그랬다가 지금 이제 뭐 ETF에 관한 희망회로가 점진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할인율이 사라지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만약 실제로 GBTC가 ETF, 스팟 ETF 첫 번째 주제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금융시장 전반에 일어날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냥 단지 그냥 지금 업비트 창에 있는 코인의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지나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 한 장에 의미가 엄청 커요. 우리는 그냥 이번에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진 거에 관해서 단독으로 그냥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그냥 욕심에 의해서 이 분쟁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통해서 전 세계 공급망은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의
체인망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위시한 신흥국가 오페크, 브릭스 세력의 공급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물론 우크라이나 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극도로 올라가게 되죠. 네?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고. 근데 러시아 단독으로 강행한 건 절대로 아니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상에 공중파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필터링된 사실은 이면에 이게 있습니다. 이번 이 분쟁을 통해서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 있잖아요. 석유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득을 제가 알기로 15조 이상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러시아도 천연가스의 급상승과 크루드 오일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본 건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이들도 또한 많은 이득을 봤다는 거죠. 미국도 또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선량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FTX 파산 사건을 중간에 두고 민주당 대선이 있었고, 그 많은 자금들이 FTX를 통해서 확장이 됐었고, 또 다시 이전됐던 게 민주당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환치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코인이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 규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규제가 들어가면 이런 일은 다시는 못합니다. 어쨌건 지나가는 김에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항상 그냥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리플 CEO SEC에 등록된 토큰에 대한 인프라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 SEC가 명확한 규정안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많은 미국 내에 있는 코인 블록체인 회사들이 외국으로 계속 나가려고 한다. 규제안을 만들어 내려는 그런 국가나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SEC만 지금 뭐라고 언급을 하는데, 여기 CFTC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 말이 또 다시 이제 바뀌기 시작하겠죠.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 그렇고, 제가 끝판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 JP모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관계 끊고 있다. 뭐 이 얘기. 제미니와 관계는 끊었는데 JP모건이 코인베이스는 남겨놨다.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야. 바이낸스도 보세요. BUSD는 끊어놨는데 여기에 USDT 테더는 그냥 더 발행량이 늘어났어요. 요런 이치죠. 이 기사를 보면 요런 이치죠. 요런 이치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거래량과 제미니 거래소의 거래량은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리고 뭔가 거대한 악재 뉴스를 항상 던져놔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악사 인베스먼트 매니저가 프랑스 암호화폐 등록 획득.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보험 그룹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악사범 들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엄청 오래된 회사예요. 1817년 206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다가 등록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네요.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은 제도권 수용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에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가?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서 사라지고 있는 와중인가? 자, 과연 여기서 명확하게 딱 보이죠? 이런 거 뉴스 하나만 봐도. 자, 그리고 캐시우드 아크, 실버게이트를 무시하고 6개월 연속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합니다.
우리는 끝났다. 2023년 시장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시우도 이 누나는 계속 이렇게 추가로 계속 매수를 합니다. 인사이트가 웬만한 사람보다 10년, 20년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최초로 GBTC에 투자한 곳이 아크 인베스먼트 캐시우드입니다. GBTC 엄청 쌀 때,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가격이 몇십만 원 할 때 GBTC 처음 투자한 데가 아크 인베스먼트예요. 예.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를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거대 공룡 바이낸스 FIU 허가만 남겨놔 뭐 코인 시장 고착화 깨부술까. 그래서 서류가 접수가 됐어요. 통과 여부는 시간이 말을 해줄 거지만 기사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낸스가 국내에 들어온다 이러면 업비트와 빗썸은 이제 거대한 경쟁자와 맞서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와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 딱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카카오와 업비트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중간에 물론 두나무라는 회사가 분명히 있지만 카카오와 카카오 페이먼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 지배 구조를 가만히 보면 업비트도 자금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두나무의 회계장부만 보고 그게 전형적인 한국 기업이다라고 절대로 말을 못 하거든요. 빗썸도 마찬가지로 지배구조나 회계구조에 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대표나 중요 이사는 계속해서 한 분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도 되게 수상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제재는 받지 않죠. 바이낸스 보세요.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 및 조세 회피 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바이낸스도 국제회계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금 해석이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도 뭐 바이낸스 US 갔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거래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냥 창펑자오 개인의 힘으로 의해서 그게 진짜 이루어질까? 창펑자오가 똑똑하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지금의 바이낸스가 됐을까?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뒤에 뭐 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사실 알고 보면 루머가 아니라는 거죠. 뭐 신현성과 권도영 뭐 그분 아직까지 이제 뭐 잡히지 않은 그런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건 미디어사들도 그렇고 미국, 러시아, 유럽 있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폭발 배우는 친 우크라이나 세력 이런 이 기사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의미는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가스관 터졌을 때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가 그랬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는 미국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 기사가 나오네요. 친우크라이나 세력이라고 했다고 미국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어쨌건 뉴스를 보실 때 진실을 잘 보셔야 돼요. 5년간 월 70만 원 납입하면 5천만 원 목돈 받는다.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코인하고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코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쉽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많이 하락을 해서 새우깡 한 봉지에 지금 만약에 2,000원이면 5년 후에는 그게 1,000원이 가 있을까요? 5년 후에는 지금 2,000원짜리 새우깡이 얼마가 가 있을까요? 여기서 5년 동안 70만 원 납입하면 그러면 1년당 예를 들어서 보면은 850이니까 대충 더 쳐서 한 900만 원이라고 쳐요. 이거 곱하기 5년 4,500 그러면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대충 10% 정도 이자 준다고 조금씩 더해서 쳐요. 10% 이자 받으려고 5년간 70만 원씩 납입을 한다?
과연 이게 엄청난 득이 있을까요? 5년 동안 10%? 차라리 이 돈을 지속적으로 한 달에 코인을 조금씩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던가, 이더리움을 매수를 한다던가, 뭐 이크를 매수한다던가,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차라리? 예, XRP를 매수를 한다던가. 이게 더 득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기사를 캡처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뭐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뭐 이런 정책을 하는데 그 말에 따를지는 각자 마지막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선 그래요. 이자 10% 먹겠다고 해서 굳이 이거를, 지금 국민연금도 거의 뭐 파산할 거라고 확실시 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고, 정년을 계속 늘려놓고 국민연금 금액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 현재, 그거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시한폭탄 심지를 계속 이어붙여서 폭발하는 거를 지연시킬 뿐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뭐 마지막 결정은 각자 개인이 하시는 건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코인 시장과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힘들 내시고 지금 뭐 자꾸 시세를 보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러면은 또 위믹스의 뒤통수 맞듯이 내가 투자한 코인에서 뒤통수를 맞습니다. 예.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다시 못 건너와요.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